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손회계라는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회계 처리 중심으로 봤죠. 뭐 돈이 나갔다, 대여했다, 돈이 나갔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예를 들면 뭐 매출이 발생했다. 근데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회계 처리를 해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이제 요 대손 회계 파트는요. 대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다양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외부와의 어떤 거래처랑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금액을 예상해서 설정하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회계 처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좀 해볼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대손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대손 회계 중에서 앞에 제가 이제 각각의 계정들을 강의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좀 약식으로 띄워드려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유동자산 밑에 당좌자산 안에 얘 봤죠? 얘 봤죠? 전 시간까지 얘를 봤습니다. 근데 잘 보면 매출채권 밑에 괄호 표시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한번 맛보기로 제가 숫자를 적어 볼게요. 여러분 매출채권에 매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더한 거죠. 근데 그 다 더했을 때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대요. 이 얘기는 매출로 일어난 채권 중에 12월 말 기준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아직 못 받고 남아있는 채권 잔액이라는 겁니까? 잔액이라 그랬죠? 얼마만큼 매출 채권이 있었냐? 중요하지 않아. 이 중에 얼마가 회수됐냐? 됐어. 현재 안 들어온 게 얼마야? 잔액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잔액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 들어올지, 아직 들어오지 않을지, 이때까지 안 들어왔던 얘기는 채권이 불안하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회계는 들어올 거라고 믿어. 그러나 회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할 상황도 분명히 생겨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힘들죠. 기업들이. 그러면 결제하고 싶어도 결제를 못 해버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이 중에 일부가 불안하면 그 불안한 금액을 미리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밑에다가 100원을 걸어놓잖아. 자, 100원이란 얘기는 1,000원 중에 100원 불안하다 이 뜻이야. 1,000원 중에 100원 불안하면 결국은 얼마는 불안하지 않고 받을 거라고 보이는 겁니까? 9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원은 왠지 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 전체 금액 중에 100원이라는 금액은 왠지 불안해. 자, 이 100원을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자, 대손은 그런 거고요. 대손은 무엇입니까? 난 지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상대가 돈을 줘야 받아요. 그럼 채무자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거래처들, 채무자들이 갑자기 파산을 해. 등등등의 사유로 내가 받을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 있어.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손이라 부르고요. 이때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채권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물거서 매출 채권도 불안하고요. 뒤에 공부할 기타 등등의 채권 중에서 미수금이나 대여금, 우리 대여금도 공부한 적 있죠 한번? 누가 돈을 빌려줬어. 6개월 동안. 빌려주면 상대가 돈 주고 이자도 주겠지. 그건 매우 긍정적인 거고 뒤집어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 그래서 대손은 꼭 매출 채권만 발생되냐? 아니, 기타 채권도 일어나죠.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매출 채권 중심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야. 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똑같은 방식인데 과목이 하나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매출 채권 중심으로 봐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어. 하다 보면 이본적인 추정이 생기니까. 자,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은 다 받을 수 있냐? 아니, 다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걸 예상하자. 그걸 주주들은 그런 것까지 예상한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대손과 관련된 회계 중에 첫 번째. 지금 얘기한 대손 회계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기말에 하는 거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말에 회수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 나름의 합리적이고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출해요.
그래서 그 산출한 대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 추산액을, 이렇게 추산액이요.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고, 밑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이 1년 동안 어떻게 거래가 일어났는지 상상을 해봐요. 우리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상품 매출이 일어나면 1,000원이라고 하는, 이거 1,000이 1,00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중에 막 1, 2억은 이 회사는 껌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죠. 상품 매출이 1,000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전액 다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일어났었대. 그러면 1년 내내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T자 계정을 가지고 바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거든요. 분계는 분계고 이게 넘어가면 장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외상 매출금 전체 장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외상 매출금 차변은 언제나 발생된 게 붙어요. 매출이 발생돼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된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자리가 1,000원이다. 이 얘기는 매출 때문에 1,000원이 발생됐나 보지 뭐. 외상 매출금이 처음에 채권이 있었던 거야. 근데 1년 내내 1,000원 중에 일부가 들어왔겠죠. 들어올 때 차변에 있는 게 대변으로 이제 반제가 되는 거죠. 얼마 들어왔다 그럴까? 600원 들어왔다 그럴까? 자, 600원은 현금으로 들어왔대. 얼마 다행이야.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오는 순간 이게 회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600원. 그럼 여러분 이 중에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이게 현재 채권 잔액이죠. 자, 이 중에요. 얘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끝. 문제는 얘야. 안 들어온 잔액. 자, 이게 기말 잔액이라는 거지. 1년 내내 매출이 일어나면 차변에 쟁여. 회수가 되면 대변 쪽에 붙어. 그러면 기말에 하는 일은 뭡니까? 아직 안 들어온 잔액, 그 잔액만 중요한 거야. 다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어. 자, 그럼 기말에 채권에 있는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400원이야. 근데 이 400원이 올해 매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매출 채권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잔액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게 꽤 불확실한 거예요. 내년에 돈 들어올 수도 있어. 좋아. 그러나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회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러면 그 예상을 하는 건 기업이 얼마를 할 건지 지 맘대로 하는데 그거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하는데 결국 요 금액을 대손 추산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미리 설정하는 회계를 우리가 대손회계라고 불러요. 400원은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한 거죠? 아니에요. 예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해야 외부정보 이용자들인 주주가 이 회사가 어디까지 예상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지를 보죠. 최대한의 예상을 해야 좋은 정보가 되는 거야. 이런 일을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고 다 받을 거예요. 믿으세요. 라고 하면 외부정보 이용자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일부는 불확실할 거라고 예상되죠. 그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그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그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말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말이 어떻게 가냐면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으로 간대요. 무슨 말인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산식. 산식은 어려운 게 없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1,000원 중에 600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가 남았죠? 400원 남았죠? 저 400원을 저는 400만 원으로 좀 바꿀게요. 기말의 채권 잔액, 아직 안 들어온 잔액 얼마인지 카운트하는 건 일이 아닌 거야. 보이니까. 400만 원. 자, 이 중에 400만 원 전액이 불확실합니까? 이 중에 얼마일지 모릅니까? 얼마일지 모르죠. 이 중에 얼마가 대손이라는 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나름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비율을 만들어요. 이거는 기업마다 다 달라요. 몇 프로가 불안하니 있는 회사마다 다 달라. 다 다른데 여러분 시험에는 당연히 주는 거죠. 대부분 1% 많이 줘요. 야, 1%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지. 뭐 이런 거야. 그쵸? 그러면 400만 원 중에 1%가 왠지 불안해. 그러면 400만 원 중에 1%면 얼마예요? 해도 4만 원뿐이 안 되죠. 그쵸? 그 4만 원 중에 일부가 왠지 회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대손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년도에도 했고 전전년도에도 했으면 이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설정했고 아직 쓰고 있지 않은 잔액이 있을 텐데 이건 없다고 합시다. 난 처음인 거예요. 자, 그럼 4만 원 전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 이번 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 중에 일부가 불확실하다고 예상돼. 예상하는 거지 일어난 일은 아닌 거야. 그치만 나는 미리 이 중에 일부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용 처리할 텐데 그 비용을 나는 올해 미리 비용 처리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 기말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4만 원만큼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을 처리하고요. 대변에 그것을 매출 채권이라는 채권을 직접 죽이지 않고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일단 걸어뒀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손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야. 제가 밑에 있는 설명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 충당금 잔액도 없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난 처음이다. 그러면 400만 원 중에 1%가 불안해. 그러면 그 4만 원, 4만 원을 대손상각비 4만 원 잡고요. 충당금 4만 원을 잡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가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하기 전에 잠깐 화면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당해년도에서 당해년도 10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있었고 그 중에 600이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 현재 지금 400만 원이 채권 잔액이죠. 근데 이게 이제 X 1년인 거야. X 1년 동안의 거래였던 거지. 그럼 400만 원 중에 지금 불안한 금액이 4만 원이고 1%. 그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리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돈이 X 2년도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안 들어가. X 3년도에도 안 들어와. 그러다가 X 6년도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거래처가 파산 신청했대. 그래서 그냥 딱 떨어지게 할게요. 4만 원에 해당하는 A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을 대손이 발생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날요 회계처리 어떻게 가냐면 이때까지 외상 매출금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금액을 이날 죽이는 거예요. 4만 원을. 자, 4만 원을 죽이면서 차변에 즉시 이제 비용 처리해야죠. 근데 이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이름이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 나쁜가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4만 원이라는 비용을 X 6년도에 비용 처리하면 이 비용이 매출도 일어나지 않은 X 6년도에 사실은 우리끼리 말하면 생뚱맞은 연도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발생됐냐면 X 1년에 발생된 거야. 그럼 매출이 일어난 연도에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때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는 게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더 유리한데 우리가 이때 매출이 일어나고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에 대해서 매출도 일어나지 않은 X 6년도에 생뚱맞게 비용 처리하는 게 수익은 5년 전. 그에 대응하는 손실 계정은 X 6년. 수익과 비용이 같은 기간에 대응되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계속적으로 상대가 연락을 안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예상하지 않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딱 떨어집니까? 막 26,000원, 어떨 때는 2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결산일마다 아직 안 들어온 게 얼마야? 그 중에 불안한 금액이 얼마야? 그러면 그 금액을 생뚱맞은 연도에 비용 어차피 처리할 거라면 적어도 그때 처리할 거 미리 처리하자. 대손상각비. 그리고 오늘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걔를 별도의 계정으로 대체시켜 놓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얘였던 거죠. 대손충당금. 그래서 지금 현재 400만 원이라는 채권 잔액 중에서 400만 원이라는 채권 잔액 왜 이래? 400만 원이라는 채권 잔액 중에서 1% 정도의 불안한 금액이 4만 원이라면 그 4만 원은 이번 연도 기말에 미리 비용 처리한다 해도 비용 부담 덜 되고 이번 연도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대손 처리가 될 거라면 올해 같이 비용 처리를 미리 하는 것도 예상하는 의미로 나쁘지 않고 대신 여러분 비용이 들어가면 일어나지도 않은 비용이죠 사실은.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 증가는 이익을 감소시키겠죠. 당기순 이익을. 근데 이익이 감소되면서까지 이걸 한다면 이게 들어갔는데도 이익이 감소됐어. 그런데 결국은 당기순 이익이 나기는 해. 그러면 완벽한 기업이라고 보는 거야. 비용을 과다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다면 이것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고 이거 들어가도 이익이 난다면 그게 진짜 이익이 탄탄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그래서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걸 선호하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기말에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게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다 이건 아니죠. 그냥 우린 예상하는 거잖아. 예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죽이지 않고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계정인 대손 충당금이라는 충당하는 거죠. 대손이 일어나면 쓸 거야.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죽이진 않아. 라고 하는 별도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고 요거 과잉일 때 요 경우 있죠? 요 환입일 때 요건 조금 있다가 여러분은 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으면 4만 원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를 요 기말에 충당금 설정하는 걸 조금 있다가 가고요. 여기서 제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요걸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본에 교환에 다음 페이지 여기 있는 거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대.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 열었을 때 외상매출금 옆에 1,500만 원은 현재 잔액을 의미하는 거야. 채권 잔액. 근데 채권 잔액 밑에 150만 원이 충당금이라는 계정값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얘기는 1,500 중에 우리가 대손이라는 걸 미리 예상한 게 150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1%를 의미하는 거지. 딱 보면. 그럼 1% 빼고 나머지 1,350만 원이 뭐냐? 1% 정도는 대손이 발생될 수 있어. 그치만 나머지는 받을 수 있어. 실현이 가능해. 라고 해서 1,350만 원이라는 게 별도로 얼마 정도는 순수하게 실현될 수 있는지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옆에 있는 건 얘 잔액. 얘랑 관계되는 충당금이 얘 밑에 붙으면서 얘를 차감하는 기능을 해요. 그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자체가 부채가 아니야. 왜 부채가 아니란 얘기를 하냐면 대변에 왔으니까 부채인 줄 알아. 근데 부채가 아니라 외상매출금이라는 그 채권을 차감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차감은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이제 보여준대. 그럼 이게 매년 기업들이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면은 이제 매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시 가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게 X1년도, X2년도 매년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X5년도가 된 거야. 자, X5년도에도 또 기말채권 잔액을 마감해. 올해는 1,000만 원이 채권 잔액인 겁니다. 그래서 1%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번 연도에 100만 원을 충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부를 열어보니까 2, 3년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한 번도 충당금 대손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았는지 내랑 관계되는 충당금에 잔액이 이미 있는 거예요. 20이. 그럼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1%. 근데 충당금 잔액이 좀 있어. 그럼 얼마를 더 보충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보충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1%의 토탈, 맥시멈이야. 근데 그 중에 충당하기 전에 이미 충당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이미 있네요. 20이. 그럼 필요한 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분계는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금액이 딱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80만 원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상각비 80 잡아주고요. 대변에 충당금 80을 잡아주면 된대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야. 첫 번째. 자, 이렇게는 어떻게 한 거냐? 대손에 대한 추정액이 100인데 그와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이미 있긴 있지만 좀 부족해. 얘가 많아. 그러면 20만 원에서 80만 원만 더하면 내가 원하는 충당금 전체 추정액인 1% 100만 원 만들 수 있으니까 80만 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취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충당금이 100이 되는 거야. 100. 100만 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100만 원만큼 1%를 다 설정하고 1000만 원의 1%면 아니잖아. 1억에 1% 죄송해요. 1억에 1%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충당금 설정하려고 보는데 충당금 잔액이 색깔 바꿀게요. 충당금 잔액이 150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15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까지 이 충당금 설정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잔액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150이 있다는 얘기는 100만 원 중에 150을 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를 하면 돼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50이잖아. 이 경우는요, 충당금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충당금이 이미 있는 금액을 차감하는 거야. 충당금이 이미 있는 금액이 제거되고요. 그만큼을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해요. 근데 얘가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뒤에 예제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 아래 경우는 예외,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충당금의 실제적인 추정액은 무조건 100. 근데 그 충당금을 설정하기 직전 기말 잔액이 오히려 많을 때. 많으면 많아도 안 되고요. 부족해도 안 돼요. 무조건 1%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1%보다 적으면 추가, 1%보다 많으면 까. 까니까 추가는 충당금의 증가, 까는 건 충당금의 감소. 그리고 반대 계정인 상각비, 충당금 환입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일단 요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쭉 예제를 가지고 좀 풀어볼 거니까 환입은 다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2번 두 가지 경우를 좀 볼게요. 1번 결산하는 날 기말에 외상 및 출금에 있는 잔액을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10%를 충당하는데 우리는 기말 연재 외상 및 출금의 잔액이 1,500이고요. 얘랑 관련이 있는 충당금의 잔액은 100이 있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산식에 의해서 1,500만 원이 채권 잔액이죠. 근데 10%까지 할 거래요. 그럼 얼마 만들면 돼요? 150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150 만들려고 보는데 충당금 잔액이 100이 있대. 그럼 얼마만 보충하면 돼요? 50만 원만 보충하면 되죠? 자, 50만 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비용 처리한다.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얘도 판관비예요. 그리고 대변에 충당금이 있으니 얘만 집어넣은 거죠. 대손충당금은 50만 원만 보충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걸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게 보충하는 방법이죠. 50만 원 추가. 근데 두 번째, 외상 매출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드럼도 하는 거야. 자, 바드럼도 똑같이 채권 잔액은 1,500이고 10% 가는데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200이나 있더래. 그러면 150 만들어야 되는데 200이나 있죠. 그럼 50이 더 많은 거죠. 이 경우는 마이너스 환입이 나올 수 있죠. 충당금이 많아도 안 되거든. 그럼 충당금을 150만 원 맞추기 위해서 많은 금액은 50만 원 제거, 충당금 차변 제거하고 대변에 그때 얘를 뭐라고 처리하냐면 대손충당금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유입됐다. 잡지 않았죠? 잡은 것에 반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충당금 환입을 잡는데 이게 판관비를 차감하겠대. 나중에 이제 비용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 근데 지금 이제 분계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분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객관식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결산 시 추가, 보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여러분의 결과는 외상 매출금이든 바드럼이든 잔액은 1,500이죠. 근데 얘 밑에 1,500에다가 10% 하는 건 정해졌는데 얘랑 관계되는 충당금이 얼마냐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 근데 결론은 얘가 얼마든 재무상태표에 충당금은 얼마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죽었다 깨도 150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200이면 150으로 맞추고 50이면 150으로 맞추려고 더하고 200이었으면 빼는 방식으로. 그러면 부분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했든 마이너스 했든 결론적으로는 채권 잔액의 10%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네. 그래서 1,500이면 대손충당금은 10%를 설정했다고 하는 게 눈에 확 튀네요. 그렇죠? 나머지 90%는 실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장부가 만들어진대요. 이제 큰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자, 얘가 실질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보는 진짜 재무제표. 여러분 어느 동네 가도 모두 다 있다는 다이소. 자, 다이소 재무제표를 지금 진짜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진짜 재무제표를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2019년도가 얘고
2018년도가 이제 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뭔지, 이 안에 있는 금액이 뭔지 대충 느껴지죠, 이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 두 번째,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 밑에 충당금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442억 404만3,554원이야. 근데 걔 밑에 442040436 어때요? 딱 이 금액의 몇 프로인 거예요? 딱 1% 아닌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끝자리가? 딱 1% 설정하고 있는 게 보이죠? 기말에 보충을 했든 마이너스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계는 중요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이 회사가 적어도 뭐를 예상하고 있는 거냐? 매출 채권 전체 금액 중에 440억 중에 4억 4천은 대손이 발생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1%네.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과 아주 수준이 딱 맞는 게 이 정도. 전년도엔 어땠어요? 438억이었어요. 4억 8,300 했잖아요. 딱 1% 한 거잖아. 전년도에도. 그럼 얘만 합니까? 단기대여금도 한다니까요. 충당금. 미수금에도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채권은 다 한다고요. 불안하니까. 불확실하잖아. 그 불확실한 비율을 나름을 정하는데 매출 채권은 1% 하더라고요. 딱 떨어지게. 이렇게 1%, 2% 똑 떨어지게 하는 기업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못해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근데 얘는 딱 떨어져.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안 떨어지지. 이제 안 떨어져. 나도 몰라 이제. 32억이야. 근데 3,200도 아니고요. 2,900이야. 금액이 매칭되지 않죠? 그럼 나름의 방법이 있나 보죠. 그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일인 거고. 얘만 그런가요? 전년도에도 그랬죠. 35억인데 아니 3,500인데 35억이죠. 35억인데 3,400 매칭되지 않잖아요. 잘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19억이야. 1억 4천이야. 뭐 딱 떨어지진 않아. 딱 떨어지진 않아. 하지만 얘는 딱 떨어져서 눈에 보기가 좋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다 이렇게 적는 거 아니지? 다 이렇게 적어야지. 얘는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티가 나지. 그치? 아주 뭐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다 보여줘. 근데 불안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보여줘. 예상할 수 있게. 그렇게 충당금이 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재무제표 중에 괄호 표시는 차감 계정의 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까지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손이라는 걸 예상한 이유는 뭐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대손 삼각비를 예를 들어 10만 원 잡았다. 그럼 얘는 뭐냐? 그럼 왜 이렇게 잡았냐? 그 다음 연도에 갑작스럽게 외상 매출금에 대손이 발생하면 이거 쓰기 싫은 거잖아. 이거 쓰기 싫어.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날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처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8만 원 정도의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그 중에 대손 처리를 하기 전에 내가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까지 대손 충당금을 얼마만큼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상각비를 적지 않고요. 대손이라는 게 발생되면 쓰려고 설정한 거야. 그래서 얘를 잔액 한도 내에서 충당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손 처리를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리 막 잡으려고? 쓸데없이? 그거 아니고요. 대손 상각비를 당해년도 매출에 대응하는 연도에도 처리할 수 있고 미리 이 중에 일정 비율만큼은 대손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확률상의 예상하는 금액도 보여줬다가